안녕하세요. KM 크릭 이향숙입니다. 오늘은 원광대 한의대 김재효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달에 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면허 외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어, 이 판단과 관련해서 기존의 이제 한의대 교육이나 커리큘럼 등에 영향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M 크릭에서는 원광대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오신 김재호 교수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경락 경혈학 교육에서 초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셨는데 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교육에 있어서 초음파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오셨는지 편하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김재효입니다. 예, KM 크릭 이양숙 센터장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한의학의 경락 경혈학 교육에 있어서 그 영상의학 기반, 특히나 초음파 영상 진단 기기를 활용한 학생 교육들이 어떻게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어 왔나를 짧게 먼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이야기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잠깐 공유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전달되고자 이렇게 초음파 영상이 활용되는가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혈들을 한의학에서 학습을 할 때는 경락 또는 경혈이라는 고전적 이론 체계. 근데 이런 이론 체계들이 주로 텍스트 기반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또 이러한 텍스트 기반에서 자침을 비롯한 친구 시술 행위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텍스트가 주는 정보량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 이 과정에 우리가 경혈에 대해 이해할 때 아무래도 침습적 의료 행위인 만큼 그 침습적 의료 행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스테인 폐경의 중부라고 하는 경혈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 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사실 현대 의과학에서나 임상 실천에서 어, 서브클라비안 아터리, 그러니까 빗장 아래쪽에 통과하는 이제 혈관이나 또 혈관 주변의 신경들에 대한 중지수를 보여주는 초음파 영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부혈에 대한 자침 시술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2014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에 계신 이상훈 박사님과 함께 인체 고위험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침 시술 시에 위험성이 높은 경혈들을 초음파 영상 진단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보여드린 중부혈과 같은 이러한 경혈들이 우리가 현대 의과학에서 이미 시술되고 있는 그러한 초음파 영상 진단과 거의 흡사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텍스트 기반에서 경혈을 학습시키는 걸 넘어서 이런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다 더 그런 어떤 자침 시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역량들이 크게 향상된다는 걸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으로 이제 점차 많은 경열들을 초음파 영상을 활용해서 표준 영상을 만들고 이러한 표준 영상을 또 경혈학 이론이나 실습 교육에서 활용하면서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는 결국은 자침이라고 하는 침습적인 수단이 인체에 뭐 경혈이나 경락을 자극하냐는 걸 넘어서 어떤 영향을 물리적으로 줄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위험한지, 또는 위험을 넘어서 치료 효과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잠깐 영상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경혈학 실습에서 이제 족삼리 경혈을 자침하는 모습을 초음파 영상으로 학생들한테 공유하면서 자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족삼리 부위라고 하는 곳에서 앞정강 동맥이라고 하는 깊은 부위의 동맥을 관찰하면서 초음파 영상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 실시간으로 자입을 하다 보면 이 앞정강 동맥 주변에 있는 심부 구조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듣기와 관련된 어떠한 치료적인 관련성 있는 어떠한 감각을 피험자, 특히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지난해 한양연구원이 주도돼서 FCU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개발된 출시된 아큐비즈라고 하는 초음파 영상입니다. 지금 자침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 자침에 따라서 이제 심부 구조로 이제 니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시도들을 이제 지금 경혈학 실습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실습들이 결국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 저의 상상력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초음파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특정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이러한 구조들이 한의학 고문헌에 이미 나와 있는 어떤 현상들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러면서 자침과 또 자침 이후에 일어나는 또 피험자가 느끼는 감각이나 듣기 현상들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앞으로 침을 보고 찌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을 세우자는 거죠. 아무래도 체표면에 있는 경혈을 우리가 체표면에서 관찰은 하지만 그 자침된 니들이 신부 안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우 어렵지요. 이런 부분들을 영상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 찌를 수 있다. 그것이 결국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또 근거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학습의 틀과 임상적 활용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결국은 환자의 위험성과 또 안전을 고려하는 자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게 되는 사례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렇던 오감에 의존해서 학습하는 내용들을 초음파 영상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한의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부수적으로 환자를 더 면밀하게 관찰하는 능력들이 향상되는 건 아닌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지금 원광대 한의과대학에서 경락 경혈학 실습 과정에 초음파 영상을 비롯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서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봤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 동영상까지 보여주시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진짜 2D에서 3D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원광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오신 건데 벌써 몇 년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하신 지가 교육에? 어, 이제 시도는 대략 8년쯤 전에 네, 시작을 했죠. 2014년에 기획이 되었고, 네네. 2014년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 기반의 경혈학 교육과 실습 교육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전개됐다면,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학습이었다면, 이제 2014년부터 이런 영상의학 기반을 좀 더 많이 도입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시각적 자료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보다 더 이제 보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벌써 8년이 됐고 그 8년의 시간 동안에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점차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영향과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에 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아직은 완성된 건 아직 아니고요. 결국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부할 게 많아졌지만 더 확실하게 그쵸 배울 수 있고 그게 또 학생들한테는 혜택이고 또 학생들이 그런 입은 혜택이 결국에는 또 환자의 안전, 환자한테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혜택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끝이 아니고 어쩌면은 이제 그 초음파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료기기들을 한의사들이 제대로 사용을 해서 진료의 질도 높이고 성과도 높이고 또 보건의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활용이 더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교육에서의 그런 이런 다양한 의료기기들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교수님께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이 와중에 또 저의 이제 모습 뒤에 영상에 사진 하나가 보이죠? 학생들이 부침에 대한 참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머리에 있는 어떤 뭐 경혈 아니면 특수 침법들을 학습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결국 그것이 근거가 되고 또 그것이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환자한테 설명하고 또 환자가 그 설명에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때 의료행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재 한의학에 있어서 의료행위에 있어서 말로써 전달하는 과정에 근거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많이들 지적을 받습니다. 그 근거를 얻기 위한 수단이 사실은 초음파 영상을 비롯한 여러 영상의학 또는 측정 기술들인 거죠. 한의학이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이러한 관찰 도구, 측정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권한으로서 따라올 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도 분명히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이 없는 권한은 사실은 어, 크게 또 환자에게 안전이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한의사의 여러 가지 진단 기기나 측정 도구들의 활용들은 한의사가 어떤 그만큼의 진료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갖겠다. 그래서 환자 진료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과 그다음에 노력들을 기울이겠다. 그것이 결국은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의학도 의료 전문성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이러한 다양한 과학적 도구들을 활용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 의식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도구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경주하다 보면 결국 한의학도 더 발전하고 또 의료 전문성이 높아지고 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또 더 좋은 의료 행위로서 환자들한테 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영상 진단을 비롯한 각종
어떤 과학적 도구들, 측정 도구들의 활용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쵸.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어야 환자한테 설명이 가능하고 또 근거도 더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책임, 또 그에 따른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 떠오르네요. 그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그쵸. 어,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그런 거 그렇죠.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네, 그 말이 참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 오늘 그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진짜 어쩌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도를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도적으로 사실 앞서서 혼자 개척해 나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은 그동안에 진짜 노력해 주신 것이 정말 이번 판결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원광대의 김재호 교수님과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